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좋았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차전지 하나만 살아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나스닥이 거의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물론 이 이차전지 섹터 안에서 이 소재별로 이 소재 안에서도 종목별로 조금씩 그 핫한 주식들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소재 다른 섹터에서 좀 피 흘리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결국은 가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의 차이일 뿐, 물론 뭐 최고의 뭐 여기서 딱 빠지고 또 저기 들어가서 또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단기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월 8일 날, 뭐 중기적인 이야기도 아니네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이런 좀 소재주별로 조금씩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한 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RA는 국내 배터리의 천국의 계단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IRA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강력한 중국 퇴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진짜 보배 같은 법안이 지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조금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LNF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소재도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던 기업들과 안 받던 기업들과의 이런 희비는 엇갈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2차전지가 워낙 오르면서 지금 작은 노이즈에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뭐 4분기 때 이제 OEM 최종 OEM들이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이슈가 항상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오해가 또 돼서 또 폭락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키 맞추기 폭락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선거가 중요합니다. 미국 선거는 민주당, 공화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이 사실 공화당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정치는 민주당 바이든 쪽이 더 신재생, 전기차 등 기후 변화에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이산화탄소 규제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력 뭐 이런 것들에 더 여기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것들이 민주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시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덜 하지만 워낙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더 이런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는 게 더 좋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IRA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계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짜 강력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기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 지금 시행령 같은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이 결론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면 막 뒤집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국 의회의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행령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입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은 약간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IRA는 저희 2차전지는 굉장히 좋지만 미국 포드나 GM, 이 표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다 아우성이죠. 그래서 틀은 바꿀 수 없으나 공화당이 되면은 조금 완화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막 다들 막 야 우리가 지금 되면은 IRA 뒤집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집지는 못하지만 조금 완화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앞으로의 정책에서도 더욱더 민주당이 지금 IRA를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좀 더 신규로 뭔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은 공화당이 우세하다는데 좀 더 막 상원 하원 다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공화당이 되면은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너무나 당황스럽고 뭐 WTO 제소 건다 뭐 이런 노답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공화당이 되는 게 현대차나 유럽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되면은 이 구조가 약간 완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구체 같은 거라든가 또 뭐라고 할까요? 망간 잠깐만 니켈 코발트 일반 제가 잠깐 하나 소재가 기억 안 나는데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조건 완화가 될 수 있다. 뭔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 완화가 조금은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는 법안이지만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게 국내 2차전지는 양날의 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은 좋긴 하지만 오히려 중국에게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싹을 아예 확실히 자르는 게 민주당이 되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완전 쪼이는 게 단기적으로 힘들어서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오늘 더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공화당이 된다 하면 지금 여태까지 최대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IRA 최대 수혜는 원자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거의 2배 올랐죠. 완전 또 닭공 증설, 미국에서의 증설 속도가 지금 더 속도도 더 중요하니까 닭공 증설이 가능한 이런 포스코 케미칼에서 굉장히 주가에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대장주를 사실 빼앗기는, 요즘엔 대장주가 포스코 케미칼이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구진영으로 사실 전통적으로 기술력에 의존하는 이런 자본력이 없는 중견 회사를 구진영이라고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IRA 협상 카드로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협상 카드로도 쓰이고 있는 LNF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믿으시건 말건 IRA 협상 카드로 분명히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는 사실 큰 뉴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기준이 높지는 않지만 LN이라는 중견기업까지도 이런 협상에 들이밀고 협상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어쨌든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런 IRA 법안에서 굉장히 큰 부분의 이슈다라고 볼 수, 이게 뭐 이게 국가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 한미 동맹에 의거해서 저희 쪽에 결국은 큰 수혜를 줄 것이기 때문에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협상력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근간인 현대차라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LN이라는 어, 어, 이 중소기업을 이 협상 카드로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는 우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를 주어야지 허용해 줄 것이에요. 미국이 좀 완화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기네들이 알아서 LNF에서 잘 준비해서 11월 신청해서 결국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먼저든 뒤에든 어쨌든 선후 관계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선승인이든 후승인이든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월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때 그 뭐 먼저 LNF 우리가 먼저 야 우리 이거 지금 NLF까지 이런 것까지도 해줬어. 완전 너네 동맹국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상에 나서든, 아니면은 니네들이 뭔가 카드를 주고 미국 니네가 이번에 개편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 좀 부탁해라고 하고 나서 그거 보고 나서 승인해줄 것인지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공화당이 되면 작은 결론입니다. 이런 최대 수혜를 받던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에 좀 더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 왜냐면 제 워낙 이런 IRA가 큰 모멘텀에 대해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네들은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되면 될수록 이득인 대기업인 포스코 케미칼이 수혜를 받다고 하면은 그 반대의 급부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국의 의존도가 큰다든가 이런 애들은
지금 바꾸기가 조금씩은 어렵죠. 물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바꿔주고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공화당이 더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한테는 좋을 거고, 단기로는 죄송합니다. 단기로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고, 장기로는 사실 민주당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각자 이게 가지신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힘이 되는 게 엇갈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주가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또 음극재, 뭐 조인트 벤처나 이런 것들도 호재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뭐 포드 쪽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결국은 IRA 최대 수혜는 포스코 케미칼인 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에서 좀 더 움직임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동안 수혜를 원자재 측면에 있어서 강하게 봤던 소재들은 좀 더 수혜를 볼 것이고, 좀 더 이제 주춤할 수도 있을 거고, 공화당이 되면 반대로 또 주춤했던 애들은 또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주가는 이런 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갈 겁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요즘에 올라왔긴 했습니다. 사실 뭐 17만원, 16만원까지 갔다 22만원까지 왔으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좀 부족할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따로 다룰 거예요. 이게 레드우드가 분명히 되면은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 뚜껑이 열리려고 하면 이 미국 진출이 나오면 사실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 큰 그림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상황 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가장 큰 부분이 RA와 친환경 정책 수정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화석연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약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동맹국들의 참여가 배제된 공급망 재구축에 반대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동맹국들의 참여가 배제된 공급망 재구축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RA는 권위주의 정권과 맞선다는 명분이 있지만 동맹국과의 협력의 가치를 불필요하게, 유럽하고 지금 한국이나 난리 났었잖아요.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체는 의도는 좋지만 동맹국들의 가치 사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다. 동맹국 쇼링을 강조해야 된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면 중간재에 대한 공급망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혼자서는 한다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중국이 이미 정제 리튬 시장의 60%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호주부터 멕시코까지 광범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얼리 쇼링은 미국 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에 대한 종속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좀 더 세계를 본다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공화당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디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기차는 결국 갈 것이니까요. 2차 전지는 빠르게 더욱더 평창을 많이 할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재미로 약간 그 소재별로 뭐 어느 게 이거 되면 내린다 이런다기보다는 조금 모멘텀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